안녕하세요. 공간통찰 보들련 도서관입니다. 오늘은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한 모범 답안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. 지금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오랜 기간 지금 하락장 속에 있고요.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와중에서도 또 기회로 보고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어떤 금융기관들도 있을 것이고, 그리고 미국에서는 좀 의미심장한 어떤 법안도 발의가 되었습니다. 이 법안 발의, 그러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, 새로운 어떤 방향들이 지금 좀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누군가 향후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물어본다면 이 대답이 가장 모범 답안이 될 것 같다. 기욤 패트리, 10년 뒤에 0원이거나 50억 원. 기욤 패트리가 방송에 나와서 본인의 어떤 비트코인 투자 어떤 그런 경험을 말하면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, 앞으로도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렇지만 좀 주목할 만한 점이 비트코인이 한 개당 10년 뒤에 50억 원이 간다라고만 말한 게 아니고, 비트코인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장기 투자하면서 비트코이너로 보이지만 영원이거나 라는 어떤 양극단, 어떤 전제 조건을 좀 달았습니다. 저는 이 발언이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가격 전망에 대한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단순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그런 측면으로 볼 것이 아니고, 이 답이 굉장히 이성적이어 보이고 합리적인 어떤 그런 답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역시 스타크래프트도 나오자마자 처음 접하고 1세대 프로게이머로서 어떤 통찰력, 사실 이렇게 외모만 봐도 기욤 패트리가 좀 보통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. 굉장히 어떤 통찰력이 있고 천재적인 것 같습니다. 기욤 패트리하고 비슷하게 이제 마이클 세일러도 좀 말했는데요. 최근에 이제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. 영원이 되지 않으면 12억 원이 될 것이다. 구체적 기간 조건은 없었지만 향후에 영원이 되지 않으면 12억 원이 될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제 이거는 트위터 화면이고요. 그래서 사실 단순히 향후에 100만 달러 12억 원이 갈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앞에 영원이 되지 않으면, 즉 비트코인의 어떤 프로토콜이 견고하면, 살아있으면, 지속적으로 계속 생존해 있으면 비트코인이 12억까지 갈 것이다, 이런 말이죠. 아무리 당신이 우리가 비트코이너라고 해도, 또 비트코인을 추앙한다고 해도 앞으로 한 개당 단순히 10억, 50억 간다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기업과 프로게이머라는 활동 분야는 다르지만 이 두 천재처럼 영원 아니면이라는 조건도 붙여서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게 지인들에게도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. 10억 원 간다, 50억 원 간다 라고 들떠 있어 보이는 것보다 영원도 갈 수도 있는데 10억 원, 50억 원도 갈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더 차분해 보이고 이성적이어 보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양극단을 말해줘야 이 극심한 변동성을 이겨낼 각오가 있는 사람만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, 그리고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.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발표되었습니다. 마이클 세일러는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남겼고, 법안을 준비한 두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도 남겼습니다. 그 두 의원은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 의원과 루미스 공화당 상원 의원입니다. 이게 이제 민주당, 공화당, 초당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넘어선 그런 법안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, 의미심장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상세한 디테일한 법안이 발의가 되기 위해서는 1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,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서 향후 큰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고,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고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
비트코인의 어떤 가치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입니다. 마이클 세일러의 트윗을 한번 보겠습니다. 비트코인 규제의 명확성으로 인해 기존 은행, 공기업 및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가속화하여 전체 디지털 자산 산업을 성장시킬 것입니다. 이것의 일환으로 많이 기다렸던 그 ETF 현물 승인이 비트코인 ETF 현물 승인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. 그리고 그 두 의원들의 어떤 감사의 말도 빼놓지 않았는데요. 언젠가는 루미스 상원 의원과 질리브랜드 상원 의원의 노력 덕분에 비트코인이 더 멋진 아이디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. 이렇게 두 의원의 어떤 공을 감사의 공에 감사의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. 사실 이제 이 디테일한 법안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하고 더 이제 파악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디테일한 내용을 떠나서 법안의 어떤 발의 배경 자체가 굉장히 멋집니다. 이 배경만 봐도 비트코인의 앞으로 좀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 법안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. 미국은 글로벌 금융 리더이며 미국이 새로운 개척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. 미국은 개척 국가죠. 개척지라는 말과 주도적인 그리고 절대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와닿습니다. 어떤 그 미국의 그 암호화폐,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의지를 좀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제도권으로 수용을 하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성장시켜 나갈 어떤 의지를 이 법안 발의의 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. 루미스 의원의 어떤 트윗인데요. 오늘은 질브랜드 그 상원 의원과 함께 금융혁신 책임법을 소개합니다. 미국은 글로벌 금융 리더이며 미국이 이 새로운 개척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. 제가 봤을 때 이런 변동성,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하락장, 이 변동성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어떤 서막인 것으로 보입니다. 정말 비트코인이 앞으로 영원이 될지 12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기욤 패트리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의 이런 모범 답안처럼 비트코인을 좀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. 비트코인이 겪을 비트코인 앞에 닥친 어떤 이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비트코인을 버리지 않고 비트코인을 응원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. 여러분께서도 좀 더 힘을 내시고요.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야, 이렇게 변동성이 있어야, 이렇게 하락을 해야 이렇게 또 새로운 위기가 있어야 이렇게 기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. 그 기회의 움직임들이 이렇게 그 법안 발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나, 이런 분위기를 타서 비트코인 ETF 현물까지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선물 ETF 승인을 앞두고도 이제 8천만 원이 넘었었기 때문에 좀 현물 ETF까지 승인이 된다고 하면 드라마틱한 어떤 그 상승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뭐 저는 그런 것들 이후에도 계속 투자를 할 생각이고요. 기욤 패트리와 마이클 세일러의 어떤 이런 마인드로 장기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.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